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나노바나나라는 귀여운 코드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노바나나요? 이름만 딱 들으면 무슨 열대 과일로 만든 새로운 디저트 브랜드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니면 장난감 회사의 신제품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귀여운 이름 뒤에는 현재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특히 이미지 생성 쪽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구글의 최신 기술이 숨어 있죠. 네, 이름은 정말 친근하고 장난스러운데 그 실체는 전혀 가볍지 않은 엄청난 헤비급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모델의 정식 명칭은 바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입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구글이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 모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거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여러 리서치 문서나 기술 팩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도구가 기존 툴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사용자가 명령하면 그림 하나 띡 그려주는 단방향 툴이 아니라 사용자와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상호작용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도 이 나노바나나가 기존 작업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 기술적 배경이 뭔지 심층적으로 해부해보는 거잖아요. 네, 오늘 출처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가 이 기술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접근성 그 자체였어요. 접근성이라고 하시면 사용하기 편하다는 뜻이겠죠? 네, 보통 이 정도 퀄리티를 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내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그래픽카드 사양도 엄청 좋아야 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도 따로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디스코드 같은 데 들어가서 복잡하게 명령어 쳐가면서 남들이 만든 이미지들 사이에서 내 거 찾느라 고생해야 되고요. 맞아요. 근데 나노바나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구글 제미나이 앱이나 구글 AI 스튜디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Try Nano Banana. 그 메뉴만 누르면 되죠. 네, 그거 하나만 선택하면 바로 최상위 수준의 환경이 펼쳐지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사실 그 부분이 구글이 이번 모델에 플래시라는 이름을 붙인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플래시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극도로 집중했다는 뜻이죠. 무거운 연산을 서버단에서 초고속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양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와, 기계 사양을 안 탄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네요. 작동 원리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던데요? 네, 복잡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세팅 값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냥 평소 말하듯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인코더가 그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시각적 공간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든 기존 이미지로 올려서 변환하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물 흐르듯 아주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자료에 수록된 벤치마크 테스트 예시들을 보면 그 직관성과 속도가 현업에서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바로 실감할 수 있죠. 제가 자료에서 본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창턱에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해서 생성하는 건 뭐 다른 모델들도 다 하니까 별로 놀랍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요. 근데 기존에 찍어둔 평범한 내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 사진에서 배경을 파리 에펠탑으로 바꿔줘.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명령하는 이미지 변환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사용자가 실행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일의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AI가 단 몇 초 만에 조명, 원금감, 질감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여러 버전의 결과물을 동시에 렌더링해서 쫙 제안해줍니다. 와, 몇 초 만에요? 예전에는 디자이너분들이 포토샵 펴고 마스킹하고 그 일명 눕기 딴다고 하죠. 그거 하고 배경 합성하고 색상 맞추는데 최소 수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던 작업이죠. 근데 나노바나나는 그걸 단 몇 초 단위로 압축해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창작의 패러다임이 도구를 직접 다뤄서 물리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에서 AI가 제안하는 고품질 시안들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는 큐레이션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창작의 과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나노바나나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부분 수정 능력입니다. 부분 수정이라면 이미지의 딱 일부분만 바꾼다는 건가요? 문제였거든요. 아, 맞아요. 조금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거나 배경이 왜곡되는 경우 진짜 많았잖아요. 하지만 나노바나나는 표정만 더 밝게 혹은 배경색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주 국소적인 타겟팅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표정만 바꿀 수 있다고요? 네, 사용자가 명시한 부분의 픽셀만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영역은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보존하는 아주 탁월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죠. 와, 방금 말씀하신 그 정교함이 대화형 편집 기능이랑 결합됐을 때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이번 리서치 자료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아, 채팅하듯 편집하는 그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미지를 만들다가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프롬프트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존 명령어 사이에 새로운 단어를 낑낑대며 끼워 넣고 처음부터 다시 생성 버튼을 눌러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누르면 또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가 나와버려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기본 이미지를 띄워둔 상태로 그냥 채팅창에 소파 색깔을 짙은 네이비 블루로 바꿔줘 라고 짧은 메시지만 덧붙이면 되더라고요. 별도의 올가미 툴이나 브러쉬로 마스킹을 할 필요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내 의도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완전 시니어 아트 디렉터를 옆에 앉혀두고 결과물 보면서 실시간으로 여기 조금만 더 파랗게 해줄래요?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생성형 AI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인터페이스의 형태입니다. 이런 대화형 편집은 사용자의 인지적인 과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요. 인지적 과부하를 줄여준다는 건 처음에 완벽한 명령어를 짜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프롬프트를 짜내야 하는 그 이른바 빈 캔버스 증후군을 없애주는 거죠. 아, 빈 캔버스 증후군 공감 가네요. 사실 인간의 실제 창작 프로세스 자체도 한 번에 붓터치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러프하게 스케치하고 계속 수정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니까요. 맞아요. 끊임없는 수정의 연속이죠. 나노바나나는 모델 자체의 컨텍스트 창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전 대화 내용이랑 이미지의 상태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용자의 짧은 수정 지시를 문맥에 맞게 찰떡같이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냥 단일 이미지의 색상이나 질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두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쳐줘 라고 요청하는 이미지 합성 기능이 등장하거든요. 합성 기능도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죠. 네, 기존에는 피사체랑 배경의 빛 방향이 다르거나 카메라 렌즈 굴곡이 다르면 진짜 어색하게 오려붙인 사진이 되기 일쑤였잖아요. 근데 자료에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와, AI가 배경의 빛 반사나 그림자 방향까지 계상해서 피사체의 역으로 적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한 공간에서 촬영한 것처럼 톤 앤 매너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기술이죠.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 특정 기능이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까요? 출처 자료에 제시된 커머스나 마케팅 실무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죠. 스튜디오에서 그냥 흰 배경에 대충 찍어둔 신제품 사진이 있고 타겟 고객층에 맞는 아주 분위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배경 사진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2개를 그냥 합치는 거군요. 나노바나나는 이 두 요소를 단순히 눕게 따서 오려붙이는 게 아닙니다. 조명과 공간감이라는 물리적 법칙 자체를 시뮬레이션해서 즉석에서 완전 하이엔드급 광고 시안을 만들어냅니다. 와, 그럼 예전처럼 로케이션 헌팅 가고 스튜디오 빌리고 포토그래퍼 섭외하고 조명 세팅에 후반 CG 작업까지 하던 그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네, 그 모든 과정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단 몇 분 단위의 작업으로 단축된다는 뜻입니다. 비용과 시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적 혁신인 셈이죠. 와, 진짜 혁신이네요. 그리고 그 혁신의 정점을 찍는 기능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더라고요. 사실 이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들 때 창작자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게 있었잖아요. 아마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복장을 한 주인공을 다양한 앵글이나 상황 속에 계속 등장시키고 싶은데 매번 얼굴이 미묘하게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그 답답한 문제 말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그걸 캐릭터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랫동안 AI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른바 성배로 여겨져 왔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인물을 유지하려고 수십 장의 사진으로 별도의 모델을 또 추가 학습시키거나 여러 가지 제어 기능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엄청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갈아 넣어야 했죠. 근데 나노바나나가 이걸 해결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제로샷 수준에서요. 즉, 복잡한 사전학습이나 세팅이 전혀 없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자료에 나온 테스트 로그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용자가 먼저 기본이 될 캐릭터 이미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캐릭터를 점프하는 포즈로 바꿔줘. 단 캐릭터 생김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프롬프트 하나만 딱 추가를 하죠. 그렇게만 해도 얼굴이 안 변한다고요? 네, 이 명령어 하나로 모델 내부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원본 캐릭터의 정체성을 고정된 값으로 인식합니다. 이목구비 비율, 헤어스타일, 옷의 재질 같은 디테일들을 꽉 붙잡아두는 거죠. 아, 핵심 특징을 딱 잡고 안 놓치는군요. 그러면서 포즈나 배경 같은 다른 요소들을 섞어내도 그 캐릭터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뽑아냅니다. 웹툰 작가나 게임 디자이너들에게는 똑같은 캐릭터로 장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면서 아, 기술 원리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강력한 도구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대중에게 열려있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내 업무의 무기로 혹은 내 창작의 캔버스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작성 팁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보셨으니 팁도 많이 찾으셨겠네요. 네,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구체성의 힘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프롬프트 쓸 때 더 좋게 만들어 보세요 라거나 좀 더 세련되고 시네마틱하게 바꿔줘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형용사를 툭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근데 나노바나나 매뉴얼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피하라고 권고하더라고요. 대신에 링케인 프로필용 헤드샷, 85mm 렌즈의 얕은 피사계심도 부드러운 렘브란트 조명, 뒤쪽으로 흐리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오피스 배경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시각 언어로 묘사해야 AI가 일을 제대로 한대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에게 모호한 표현은 곧 노이즈, 즉 방해 요소가 되고요. 구체적인 묘사는 퀄리티를 보장하는 가이드레일이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길을 잘 찾는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전 이미지 생성기들 쓸 때는 단어들을 쉼표로 툭툭 나열하는 방식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나노바나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완전한 문장 형태로 장면을 묘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어 나열보다 완전한 문장이요? 왜 그런 건가요? 나노바나나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기반 인코더가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아주 뛰어난 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 똑똑한 언어 모델이 뒤에 버티고 있어서 문장을 통째로 이해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인 키워드만 던져주는 것보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한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해 줄 때 모델이 개체들 사이의 거리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결과물에 반영해 줍니다. 키워드 나열이 아니라 한 편의 글을 쓰듯이 장면을 묘사하라는 거네요. 기존 툴들에 익숙해진 분들은 프롬프트 쓰는 방식을 아예 한번 확 바꿔야겠어요. 네, 패러다임에 스위치할 필요가 있죠. 이걸 프롬프팅 말씀이군요. 네, 텍스트만 입력할 때보다 이미지를 같이 주면 결과물에 대한 제어력이 진짜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미지를 프롬프트의 일부로 같이 쓰는 건 텍스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아주 미묘한 색 온도나 형태의 윤곽선, 공간의 배치 같은 고밀도의 시각적 데이터를 AI에게 다이렉트로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하려면 복잡한 부가 구조를 또 얹어야 했지만 나노바나나는 태생부터가 멀티모달, 즉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아, 처음부터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군요. 네,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동일한 공간에서 아무런 이질감 없이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툭 던져주면서 편집을 지시하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호한 이미지를 화면 위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본 구글의 나노바나나,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에 대한 심층 탐구.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저 귀여운 이름에 호기심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확연히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강력한 도구죠. 네,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아주 정교한 대화형 편집부터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완벽한 빛의 계산으로 엮어내는 합성의 마법, 그리고 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캐릭터 일관성까지 유지해주니까요. 이 모델은 우리가 비주얼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문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건 이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비싼 컴퓨터나 복잡한 코딩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웹브라우저를 열고 일상적인 언어로 짧은 문장 몇 줄만 타이핑하면 이 모든 기능을 바로 불러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당장 다음 주 중요한 발표 자료에 쓸 키비주얼을 만들거나 오랫동안 상상만 해왔던 나만의 웹소설 캐릭터를 눈앞에 그려낼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인사이트들이 여러분께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기술의 진보, 특히 시각적인 능력을 복제하고 창조하는 AI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기록하는 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재정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재정이요? 사진의 의미가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나노바나나처럼 강력한 AI가 사진 속 인물의 정체성을 픽셀 하나 어색함 없이 유지하면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가상의 공간 속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사람을 위치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정의는 대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 진짜 그러네요. 사진이라는 게 원래 진짜 있었던 일을 찍는 거잖아요. 19세기 이후로 사진은 늘 그 순간, 거기에 그것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진실의 기록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은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극사실적인 시각적 렌더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넘어가고 있죠. 상상력의 렌더링,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그 어떤 AI의 개입이나 픽셀 편집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광학적 원본 사진 그 자체가 역으로 박물관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야 할 만큼 아주 희귀한 예술작품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와, 기술 이야기를 넘어서 매체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까지 던져주셨네요. 생성형 AI가 주는 무한한 자유도와 편리함이라는 밝은 이면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거나 새롭게 정의해야 할 진실의 가치에 대해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네, 기술을 쓰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AI 기술 앞에서 창작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진 우리가 이 기술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기준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방금 던져진 이 사신의 진짜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의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새로운 기술의 파도를 아주 즐겁게 서핑할 수 있는 탄탄한 보드 하나를 쥐어드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럼 늘 그렇듯 배움과 탐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딥다이브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